오랜만에 돌아온 알쓸 축잡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축구계 쓸데있는 잡학 지식, 어떤 지식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오셨어요. 예. 사실 스포츠계에서 보면 다른 종목들을 좀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이번에는 축구계 골프를 좀 가져왔다고 합니다. 예. 이 골프가 축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골프 세레머니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네, 다양한 근데, 선수들이 있죠. 예, 다양한 선수들이 있죠. 그냥 이거는 골프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네. 뭐 그냥 과거의 사례들을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 골프 세레머니를 가장 그가 처음에 유행시켰던 그때 굉장히 화제가 됐던 네. 유행시켰다라기보단 굉장히 화제가 됐던 벨라미의 골프채 사건 있죠. 예. 이거 아시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리버풀하고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 전날에 이제 벨라미랑 리세가 좀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나가지고 벨라미가 골프채를 들고 와가지고 리세를 팼습니다. 그게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네. 근데 벨라미가 바로 그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골을 넣고 나서는 시원하게 골프채. 야, 이 사람은 진짜 기가 얼마나 세면 그렇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도 이런 세레머니를 할 수 있는지. 네. 신기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 뒤에 제라드가 달려오면서 벨라미한테 가다가 되게 막 웃는 장면이 찍히긴 했었거든요. 제라드도 좀 어이없지 않았을까요? 예. 어쨌건 간에 예. 뭐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유명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골프 셀레브레이션을 가장 자주 했던 선수 중에 하나, 지속적으로 했던 최초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프리킥 최다골 2위에 빛나는 워드 프라우스입니다. 제워프. 예. 워드 프라우스가 이제 프리킥으로 골을 넣으면은 이 골프 셀레브레이션을 했거든요. 네. 사실 사연이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아들이, 네.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나 아빠 골 넣으면은 어떤 셀레브레이션 할까 하니까 아들이 골프 좋아했대요. 아버지한테 골프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 셀레브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제워프 하면은 이제 프리킥 마스터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골프 세레머니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멋있는 골들을 넣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워프는 한 골만 더 넣어도 베컴하고 동률인데. 프리킥. 그렇죠.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셀틱에서 조타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셀레브레이션 했었어요. 예. 이제 조타가 이제 그 골을 넣고 나서는 홀인원 하듯이 이렇게 탁 골프 스윙을 하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거기 멀리서 조하트가 예.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셀레브레이션으로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저거는 뭔가 경기 전에 맞춘 것 같아요. 예, 확실해요. 그렇죠. 맞춘 거죠, 저거는. 내가 골 넣으면 이거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재밌는 세레머니가 있었고. 네. 그리고 올해 K리그에서도 좀 말이 많았었던 골프 세레머니가 하나 있었죠. 예. 바로 이제 이청용 선수의 그렇죠. 골프 셀레브레이션. 예, 이거는 뭐 워낙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K리그에서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삼가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런 일이 국내에서 조금 골프 셀레브레이션을 알린 거긴 한데, 네. 이청용이 골프 셀레브레이션을 했던 날에 레버쿠젠의 그리말도가 프리킥을 넣고 이 셀레브레이션을 했고, 이제 맥캐시도 프리킥으로 골 넣고 이런 셀레브레이션을 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좀 사실 골프랑은 상관없는, 뭐 벨라미도 그랬고 물론 골프채로 하긴 했지만은, 그렇죠. 그런 것들과 이제 연계돼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리말도는 무슨 골프 관련해가지고 무슨 사고 친 게 있냐, 막 그런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 때 또 논란이었던 게 뭔가 이야기가 나왔던 게 한국의 논란이 이 독일까지 넘어갔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맥캐시랑 그리말도는 의미가 달라요. 앞에 선수들과 다른 게, 이 둘이 프리킥 골을 넣는 데에 있어서 골프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그것 때문에 이런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프리킥 전문 키커들 중에 넣고서 이런 셀레브레이션 하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좀 프리키커들이 좀 있고, 거기에는
골프의 기술이 접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약간 느낌은 비슷하긴 합니다. 이 축구는 보통은 이제 돌아다니는 공을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예. 프리킥이나 이런 것들은 세워놓고 차잖아요. 예. 골프도 멈춰있는 공을 치는 거고. 예.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그 2023년 8월 1일에 디 애슬레틱에서 한번 이런 칼럼이 올라왔어요. 뭐냐면요, 에스턴 빌라가 지난 시즌 세트피스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 네. 완벽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제목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거예요. Why Aston Villa have turned to a golfing tool to fine-tune set piece routines 해가지고 에스턴 빌라는 왜 골프용 도구를 세트피스 정교화에 활용하고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골프용 도구라는 게 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네. 트랙맨입니다. 제가 또 골프를 좀 취미로 치거든요. 아, 그래요? 이 트랙맨이 약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공을 치잖아요, 골프가. 예. 이제 공의 구질, 예. 공의 스핀,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얼마나 정타를 맞았는지 이런 걸 측정을 하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예. 어쨌건 뭐 이렇게 밝은 주황색 박스로 되어 있는 이게 촬영하는 기기인 거죠. 네. 예, 촬영하는 기기가 이렇게 요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라던가 많은 팀들, 특히 이제 덴마크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독일 쪽에서 덴마크, 독일, 포르투갈 이쪽에서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걸 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프리킥 정교화를 이뤄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프로 골프 대회 때 많이 있는 건데 요즘 훈련할 때도 이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노트북과 연동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윙 속도부터 이제 비거리까지 다양한 그 지표를 제공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프리킥의 성공률을 높이는 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상위 10개 팀 가운데 5개 팀이 이 골프용 장비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레버쿠젠, 바로 이제 그리말도의 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윈용 생질루아, 그 외 이제 유럽 여러 구단들이 이걸 통해서 프리킥의 그 미세한 차이를 찾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소문이 나면 더 많은 팀들이 활용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제 디 애슬레틱 칼럼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초로 트랙맨을 도입한 건 에스턴 빌라래요. 2021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다른 잉글랜드 일부 구단들은 이 트랙맨 쓰는 거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이거 쓰고 있다. 극비로. 그래서 인터뷰에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덴마크, 독일, 미국 대표팀도 이미 사용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상위 10개 팀 중에 5팀 팀. 그 중에 이제 에스턴 빌라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덴마크 미드필더 그 당시 이때는 이제 맨유에서 뛰었던 크리스텐 에릭센이 그 유니스포츠라는 곳에서 이제 프리킥 튜토리얼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프리킥에서 시속 100km가 가장 그 좋은 속도다. 그래서 많이 훈련하고 연구했다라고 하면서 트랙맨을 통해 볼을 어떻게 차는지, 얼마나 강하게 차는지, 또 이제 톱스핀을 얼마나 거는지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예, 보셨나요? 여기 보면은 뒤에 여기서 골이 들어갈 때 여기 트랙맨 예, 여기 있죠. 트랙맨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에릭센도 프리킥을 잘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트랙맨을 통해서 더 그 기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엘리트 프로 레벨에서의 훈련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GPS 조끼 착용하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죠. 황희찬 선수의 유명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영양이라던가 그래서 뭐 에너지바라던가 뭐 그 에너지 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얼마나 잘 회복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얼마나 수면을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이 24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더 나은 퍼포먼스를 위해 다양한 것들 드론도 띄우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트랙맨은 이제 세트피스 전문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건 거죠. 근데 확실히 어쨌든 이 축구라는 게 발전을 다 같이 해오면서 그 차이가 굉장히 미세할 것 같거든요. 그 미세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에스턴 빌라가 이제 트랙맨을 활용을 하게 된 데에는
결국 이 맥피라는 세트피스 전담 코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이 인물이 이제 그 사실상 에스턴 빌라에 이 트랙맨을 도입을 하고 세트피스 다양한 것들을 도입을 한 인물인 거예요. 좀 성쿠자적인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피가 오고 나서 이제 에스턴 빌라의 프리킥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수혜를 받던 인물이 이 당시에는 에스턴 빌라 선수였고 유벤투스 망했다가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뛰고 있는 더글라스 루이스입니다. 예. 원래 더글라스 루이스가 2022년 이전까지는 프리킥을 찬 적이 없었대요. 아, 원래 프리키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네, 원래 아니었는데 이제 에스턴 빌라에서 맥피 코치가 오고 나서는 세트피스 전담 키커가 되면서 6골 6도움을 기록을 했던 거였어요. 숨겨져 있던 나의 재능을 찾았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구단 올해의 선수 선정이 됐는데 특히 이제 뭐 부엔디아도 그렇고 많은 선수들이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훈련을 하면서 발전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더글라스 루이스가 가장 많이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훈련을 했던 선수라고 합니다. 예. 조금 더 기술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수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트랙맨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뭐 이걸 보면요. 트랙맨에 나오는 그래프라고 해요. 예,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 보면 볼 스피드 108.1km/h. 네. 그리고 이제 스핀 레이트 349에 회전한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리고 벽의 높이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네, 벽을 그래서 일부 더 높게 한다라고 해요. 훈련할 때. 예, 그 선수 크기보다도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확실히 이 트랙맨을 축구적으로 바꾼 것 같아요. 원래 골프랑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성공률이 나오는 거예요. 어퍼추니티 14%, 71%는 골키퍼가 막을 수 있고 15%는 벽에 막힌다. 이쪽으로 차면 벽에 걸리고 이쪽으로 차면 골키퍼한테 막히고 열로 차야지 들어간다인 거예요. 확실히 이 프리킥이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쉽진 않아요. 거기다가 이 코너킥에서도 활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코너킥 할 때 이제 이게 트랙맨이 활용이 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타겟률, 온 타겟률이 동료한테 전달될 확률이 8호 보낼 때 뭐 30%, 뭐 이렇게 보낼 때 46%, 68% 이런 것들이 뜨는 거예요. 상대를 얼마나 몰아가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성공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온 타겟, 골로 슈팅 골문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골대 앞이 가장 높으니까. 그쵸. 58%, 그리고 19%뭐 이런 식으로 뜨는 겁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건 어쨌든 이렇게 활용을 해도 상대의 세트피스 수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서느냐. 그리고 사실 근데 상대가 서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격수를 따라오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스날 같은 팀들이 아예 전원 다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게 이런 것들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이제 그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는 아예 맥피가 그 세트피스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연습에는 목적이 있고 경쟁적이고 높이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면서 이걸 통해서 사실 이런 거는 예산이 적은 팀들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거리별 이제 이런 프리킥이 들어갈 확률에 대한 것까지도 체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트래킹 데이터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그 수비벽이 뭐 10야드 한 12m 정도 뒤로 물러났을 때 그때에 이걸 넘기면은 벽을 넘기면은 속도가 이 정도 가면은 그 골키퍼의 반응 속도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킥을 차는 데인 거고요. 근데 벽이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0.35초의 반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넘겨서 들어가면은 골이 된다는 얘기예요. 벽만 넘기면 어쨌든 확률이 올라간다. 그건 20m 지점에서 때릴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골키퍼가 막을 수 있는 시간은 1초도 되지 않는다. 그렇죠. 어쨌든 벽이 딱 지난 시점부터 공이 보이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실제 이 이론이 제대로 이제 적중했던 게 바로 이제 그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글라스 루이스가 여기 이제 수비벽을 선수들이 가리고 있는 거고요. 그 벽의 사이사이를 시야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벽을 그러면은 딱 넘는 순간 그대로 골로 들어가고 골키퍼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골키퍼 입장에서는 이 벽을 딱 넘는 순간 그때부터 공이 보이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민 선수도 요즘 이런 식으로 탑스핀으로 대부분이 이제 탑스핀으로 때리는 이유가 떨어지는 형태니까 그가 수비벽을 넘겨서 뚝 떨어지게 뚝 떨어지게 골을 넣는 건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이렉트 프리킥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그러면 탄착 지점들 다 나오는 거죠. 탄착 지점들에 따라서 성공률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75%, 84%뭐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때리면은 골 들어갈 확률이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벽 딱 세워놓고 벽에 따라서의 들어갈 수 있는 확률들, 이 계산이 이렇게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기술이 접목이 되니까 좀 더 전문성은 올라가는 것 같긴 해요. 이건 그리고 이제 그 맨유하고의 경기에서 이제 디뉴가 프리킥 골을 넣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선수가 3명이 있잖아요. 디뉴, 루이스, 부엔디아 이렇게 3명만으로도 상대는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누가 찰지 모르는 거니까 빌라 선수들이 주심한테 수비벽과의 거리 확인해 달라고, 더 미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호날두는 우리가 너무 물러서 있다, 더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근데 여기 잡히진 않은 장면인데 이거 그 영상 올라온 것들도 있긴 하거든요. 보면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위에까지 올라와요.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본인이 멀리서 이렇게 딱 각을 봐요. 수비벽 각을 보고서는 선수들 수비벽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요. 원래 그 골키퍼들이 벽을 움직이잖아요. 공격 시에도 이 골키퍼들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수비할 때 골키퍼들이 이걸 하는 건데 그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두 명이 이쪽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대야의 시야를 효과적으로 차단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디뉴가 바로 골을 넣은 거죠. 확실히 이 골키퍼의 심정은 골키퍼가 안다고 에밀신이 잘 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점프하는 것까지 대비를 해가지고 수비벽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는 그 있잖아요. 사람 모양처럼 생긴 그 수비벽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2m 60cm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그러면 선수가 벽이 점프를 해도 그걸 넘어서 이제 골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랙맨 같은 경우는 페널티킥도 골키퍼에 의해서 여기 확률이 어느 정도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페널티킥이야말로 정말 골키퍼가 선수가 차고 나서 움직이면 늦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던가 조르지뉴처럼 골키퍼와 이제 타이밍 싸움하는 키커 같은 경우는 이게 도움이 안 되죠. 트랙맨이. 하지만은 이제 케인처럼 그냥 딱 구석으로 차버리는 골키퍼가 움직이건 막건 나는 여기 때리면 몇 프로의 성공률이 나온다. 이게 자신감이 있는 선수들은 때려도 막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요즘 케인은 좀 약간 멈칫하는 장면도 있던데. 타이밍까지 뺏으려고.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만약에 장착이 되면 진짜 막기 어려워지는 거죠. 요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거죠. 근데 사실 트랙맨이 처음에 이제 골프에 도입됐을 때 이게 되겠어? 이런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현재는 골퍼들 중에 탑 골퍼들 중에서는 95%가 이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쨌든 처음 도입됐을 때 내가 실제로 치는 건데 기계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도움이 된다는 게 밝혀지면 선수들은 다 쓰겠죠. 그렇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도 어쨌건 간에 아직까지는 이 트랙맨이 도입이 많이 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하브리그 같은 데서는 거의 쓰지 않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세트피스 코치도 원래는 2021년에는 전문 코치가 3명이었는데 현재는 13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트랙맨 도입도 갈수록 늘어날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지면 정말 많은 팀들이 사용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지켜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에스턴 빌라의 맥피 세트피스 전담 코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인물도 보면은
미투일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턴 빌라 가고 현재는 스코틀랜드 했다가 포르투갈까지 현재 맡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 세트피스 코치를 전담하고 있어요. 에스턴 빌라라. 예. 예, 요즘 두 개를 같이 하는 겸직. 예, 대표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제가 미투일란을 얘기한 이유가 이게 결국은 이쪽과 연계된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 미투일란이 이쪽과? 그냥 미투일란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브렌트포드. 아. 이쪽이 다 이제 세트피스랑 그렇죠. 연결된 게 많은데 세트피스 코치 하면은 요즘 가장 유명한 조버. 예, 아스날의 조버. 그렇죠. 예, 이 조버도 브렌트포드에서 시작했습니다. 아하. 예. 브렌트포드에서 시작해가지고 맨시티를 거쳐서 아스날 현재 그래서 이제 세트피스 코치로 가장 유명한 거고요. 네. 지금 그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코치 3대장이 있거든요. 그 3대장 중에 하나가 첼시에 2024년에 부임한 베르나르도 쿠에바인데 이 인물도 바로 이제 브렌트포드를 거쳐서 예. 브렌트포드가 확실히 이 세트피스 코치의 산물, 예, 산실, 예. 이게 그러니까 덴마크 쪽이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 발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데 덴마크가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유럽의 그러니까 엘리트 국가들 잉글랜드라던가 독일, 이제 뭐 프랑스, 예, 이런 예. 데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살려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세트피스를 많이 발전을 시키게 된 거거든요. 장점을 극대화한다. 네. 예. 그게 이제 미투일란인 거고, 그리고 이제 미투일란에서 브렌트포드가 연계가 된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브렌트포드 구단주가 미투일란을 인수를 해서 같이 거의 그 자매 구단으로 활용을 했었다 보니까 네. 예, 이게 결국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브렌트포드가 롱스로인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가장 먼저 도입을 한 게 미투일란과 브렌트포드고, 그래서 이제 미투일란 경기 봐도 롱스로인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세트피스 골도 정말 많고, 이게 다 연결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참고로 여기서 이제 아예 감독까지 된 게 키스 앤드류스죠. 원래 그 토마스 프랭크 밑에서 세트피스 전담 코치를 하면서 예. 지난 시즌 사실 세트피스 골이 가장 많았던 팀이 브렌트포드였어요. 아스날이 아니고. 우리가 아스날이 워낙 빅클럽이니까 아스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스날 경기를 많이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아예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브렌트포드 감독이 된 거죠. 아예. 세트피스 코치에서 감독으로. 네. 그래서 요새 조금 소홀해졌나 봐요. 세트피스 득점이 좀 떨어졌습니다. 너무 브렌트포드가. 세트피스만 파고들 수 없으니까 감독이 되면. 네. 요즘 토트넘이 또 이제 세트피스 골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게오르그슨도 원래 브렌트포드에서 세트피스 예. 코치 했었다. 진짜 브렌트포드가 뭔가 있나 봐요. 그런 네. 세트피스가. 토마스 프랭크 밑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토마스 프랭크도 덴마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일란의 브렌트포드의 덴마크인도 많고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서 기인한다. 예, 그래서 그 효과 덕인지 아스날 현재 세트피스 득점 1위. 네. 첼시 아까 쿠에바 세트피스 득점 2위 9골. 어허. 10골 9골. 에스턴 빌라 3위 공동 3위. 예, 그리고 맨유가 있고 리즈가 있고 그리고 토트넘이 있고. 네. 예. 확실히 좀 세트피스 코치들이 강한 팀이 세트피스가 좀 전문적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디 애슬레틱에서 이거는 이제 지난달에 올라온 칼럼이었거든요. 네. 에스턴 빌라, 포르투갈, 그리고 2주 사이 3골을 도운 프리킥 기술 해가지고 여기 이제 프리킥 골을 넣고서는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하는 이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말도 그리고 부엔디아, 로저스 그리고 또 이제 주앙 네베스까지인 건데요.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그 칼럼을 조금 더 업데이트한 내용이 올라온 거죠. 이 골프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프리킥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디에슬레틱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에밀리아노 부엔디아, 주앙 네베스 그리고 모건 로저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최근 몇 주 사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너클볼 프리킥을 성공시키면서 상대 골키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네. 네베스는 아르메니아와의 9대2 대승 경기에서 이 기술을 보여줬고 부엔디아와 로저스는 에스턴 빌라가 본머스 상대로 4대0 승리, 리즈 유나이티드 2대0 승리를 견인했을 때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그리고 이 골 장면에서 또 하나 공통적으로 포착된 인물이 있다. 바로 오스틴 맥피다. 아, 포르투갈 예. 대표팀 세트피스 코치 겸
에스턴 빌라 세트피스 코치다 보니까. 예. 확실히 이 맥피가 프리킥에 있어서는 아마 전 세계 1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예. 심지어 지금 맥피는 네베스는 물론 한때 너클볼의 제왕이었던 호날두에게까지 이 새로운 훈련 방식을 주입하고 있고, 포르투갈이니까. 예, 호날두 역시 열린 자세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 월드컵에 호날두가 한동안 프리킥골 못 넣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가 굉장히 잘 넣던 시기가 있다가 못 넣었는데 다시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딱 그 호날두의 너클볼 프리킥하면 그 스페인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네. 아마 이번 월드컵에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랙맨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 그리말도는 9월 연속 경기에서 직접 프리킥 3골을 넣은 9월에만 3골을 넣은 거예요. 네. 프리킥으로. 그러면서 골프 스윙 셀레브레이션을 하면서 트랙맨과의 작업을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골프 셀레브레이션을 한 거죠. 네. 맥캐시도 이 훈련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에스턴 그렇죠. 빌라니까. 그러니까 이 골프 셀레브레이션을 한 거인 거고. 이 한국의 논란이 독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선수들은 트랙맨을 통해 볼 스피드, 회전수, 비거리 같은 수치를 확인한다. 예, 그래서 이제 바디무어 히스 훈련장에 그 자체 제작한 수비벽을 설치했고, 이게 높이 2.4m로 덴번을 포함한 프리미어리그 어떤 선수보다 높다. 이 벽을 넘을 때의 거리 높이는 물론 거리까지도 다 측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거를 하면서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이제 요즘은 버추얼까지도 활용을 합니다. VR? 예. 네. 이게 이제 레질이라는 회사인 거거든요. 네. 예, 이 레질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조던 가버트가 있는데 전직 골키퍼한테 이 트랙맨 보여주니까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수 뛰던 시절에는 이렇게 골문 가까이에서 그 볼을 갑자기 드롭시키는 그 능력 자체가 불가능했고, 네. 가까운 거리에서의 프리킥은 위협이 되지 않았다. 왜냐, 가까운 거리는 그만큼 그 벽을 넘으면은 떨어질 수 있는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너무 가까우면 키커가 차기 부담스럽다. 네. 근데 이제 가상현실 훈련 도구인 레즈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특정 위치에서 시야를 미리 확인하고 선수 배치까지도 최적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여기 4명, 4명, 2명 이렇게 배치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한다라는 건 거죠. 예. 골키퍼들은 이 기술이 너무 싫겠는데. 근데 예. 실제 버추얼이 요즘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독일에서도 호펜하임이 가장 많이 이거를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 훈련을 할 때 실제 경기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딱 보이는 게 여기 있고 뒤에 선수들 뒤에도 선수들이 버추얼로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 시야각을 최대한 넓히는 그 훈련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확실히 축구장에 안 나가도 뭔가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금 휴식을 할 때도 훈련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어쨌건 간에 이게 또 다른 거니까, 그때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현재 그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도 맥피가 이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인물이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트랙맨을 정말 잘 활용한다. 아니, 나도 예전에 좀 활용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네. 맥피처럼 완벽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얼리 어답터. 예. 그러면서 이 제공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게임 체인저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르티네스한테 물어봤대요. 골키퍼한테 그러면 동정심이 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축구에는 더 많은 골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골이 들어가야 재밌잖아요.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골키퍼도 이거를 활용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골키퍼도 어쨌건 간에 그러면 퍼센티지가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리 가서 움직여서 막으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또 이제 키커들도 그걸 이용하는 거지. 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낄낄빨빠나 아니면 눈치 싸움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 순간이 바로 버틸 것이냐 아니면 도박할 것인가의 선택이 된다. 근데 사실 빠듯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같은 그런 경우는 골키퍼가 미리 가 있어도 막기 힘들어요, 그거는. 근데 사실 프리킥은 막는 입장에서 그나마 확률이 높은 거긴 하잖아요. 예. 어쨌든 이런 키커들이 이용함으로써 확률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네베스인 건데 아르메니아전 프리킥골과 훈련하는 것들이 밑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오, 진짜 약간 VR 가상현실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훈련을 하네요. 예, 이제 트랙맨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속도가 105.8km고 스핀 레이트가 225고 예, 벽은 2m 49. 예, 그리고 거리는 20.7m. 근데 벽 쪽으로 안 차는데요? 벽 오른쪽으로 찬 것 같은데? 공이 일로 날아갔네요. 예, 어쨌든 그렇게 훈련하는 게 예. 실제 경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네베스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에스턴 빌라가 적극적으로 이런 트랙맨을 활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예, 에스턴 빌라가 사실 이번 시즌 경기력 지표는 3위까지 올라갈 팀이 아니에요. 뭐 기대 득점이라던가 예. 기대 실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런데 왜 에스턴 빌라가 3위에 위치하느냐? 물론 뭐 세트피스 그 세트피스 골도 있기는 하지만요. 바로 이제 에스턴 빌라가 중거리 골이 가장 많아요. 예. 지금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한 16골 중에 9골이 그 안에서 넣은 것보다 밖에서 넣은 게 더 많아요. 그렇네요. 예. 9골과 7골이니까 예, 그래서 어느 팀보다도 많은 득점을 했고 프리미어리그 역대로 놓더라도 그 경기당 중거리 골이 가장 많아요. 0.69골. 그 가장 좀 PL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어쨌든 박지성 선수가 활약했던 그 시기에 이 중거리 슈팅이 많이 들어가면서 인기가 많았던 거잖아요. 네. 이게 다시 아스톤 빌라한테 부활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본머스도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 팀이 아닐까. 그래서 맞고,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브라이턴은 도입했습니다. 브라이턴도 도입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사실 브렌트포드랑 뭐 에스턴 빌라랑 브라이턴이 이제 도입을 확실하게 한 팀들이고 아마 그 브렌트포드 출신 세트피스 코치들은 다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배운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아마 도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프리킥의 확률이 떨어지는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술들을 접목하면서 좀 축구가 화려한 골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축구의 인기를 올리는데 한몫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쨌든 이렇게 오늘 골프와 축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봤고요. 알쓸 축잡 시간은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들어가 볼게요. 안녕.